일단 이렇게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이거 시민참여 행정으로의 변화, 이게 이제 그러면 시민들이 과연 어떻게 참여를 시킬 건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사실은 우리가 지방자치가 91년도에 지방자치가 됐지만 거의 30년이 지났는데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냐,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국가의 어떤 사무를 위임받아서 지자체가 그냥 대행하는 정도, 그 정도의 주민자치밖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현재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바라봤을 때 진정한 주민자치, 아니면 지금 오늘과 같은 이런 소위 말하는 문화자치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 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정말 그런 관에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이끌어갈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좀 이따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한번 했었죠. 굉장히 반응도 좋았습니다. 올해 2차로 끌고 가죠. 2차로 끌고 가는데 예산을 배로 올렸어요. 제가 시장한테 건의해서. 내년에는 그 더 배로 또 올릴 겁니다. 그래서 10억, 20억 투자하려고 해요. 정말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고, 우리 시민들이 정말, 우리 동천역에 말이에요, 우리 문화예술가들, 우리 정말 아주 동천시에 그런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정말 식기 하나 써 있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 측면에서 정말 접근하고, 이분들의 정말 그런 그 예술품들을 시민들에게 보여줌으로 해서 문화가 살아있는 도시, 정말 예술이 살아있는 도시, 이런 걸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관공서에서 그런 관점에서 시민들한테 접근하고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이끌어가야 된다.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얘기에 앞서서요, 그 1863년입니다. 1863년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미국의 그 펜실바니아의 그 게티스버그라는 그 조그만 마을에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남북전쟁의 거의 마지막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이제 사실은 북군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종료가 됩니다. 전쟁이 종료가 되고, 그해 11월 19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해 11월 19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그 게티스버그에 와가지고 그 나라를 위해서 싸운 사람들에 대한 추도사를 하게 됩니다. 아주 유명한 연설이죠.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죠? 그게 유명한 게티스버그 연설입니다. 아이브러햄 링컨의 그 게티스버그 연설인데, 근데 실제로 그리고 사실은 1863년 1월 1일 날 노예 해방 선언을 합니다. 거기에 서명을 해요. 근데 그 링컨이 그 노예 해방 선언을 하고 나서 정말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흑인들의 삶이 보장이 됐나요? 거의 안 됐죠. 1963년도에요. 1963년도 8월 28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링컨 기념관, 지금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을 선언한 그 링컨 기념관 앞에 뜰에 미국의 30만 관중이 모여듭니다. 엄청난 관중이 모여들죠. 거기서 한 흑인 청년이 연설을 합니다. 어떤 연설을 하냐? 나의 자식들은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과 능력에 의해서 평가받는 그런 꿈이 나에겐 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아주 명연설을 합니다. 마틴 루터 킹. 그죠? 비로소 100년이 지나도 그 흑인들의 삶은 변한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연설이 끝나고 나서 1964년도에 미국의 민권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서 그 미국 민권법에 의해서 흑인들의 공공장소에서의 흑인 차별법이 완전히 흑인들의 차별 제도가 완전히 철폐가 돼요, 법으로. 그래서 현재에 이르는데, 그리고 나서 45년이 더 경과한 후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버락 오바마죠. 정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민중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실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도 요즘에 또 뭡니까? 그렇게 미국의 대통령, 흑인 대통령까지 나왔는데 요즘 미국에서 가장 핫한 구호가 뭡니까? 블랙 라이브스 매터예요. 흑인들의 목숨도 소중하다는 건데
거의 정말 제가 얘기한 대로 145년이 지나는 그런 기간 동안에도 흑인들의 목숨이 소중한 노예 해방 선언하고 노예제가 폐지되고 정말 민권법이 제정되고 흑인 대통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가 변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다. 행정기관에서도 이런 시민들을 참여시키는 그런 제도가 변화시키는 게 얼마나 힘든 거냐 하는 그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문화정책의 흐름은 이제 뭐 지금 얘기해도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도시, 문화자치, 문화 다양성 이런 거 쫙 있고요. 시민들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쪽에 보면은 여기 보면 이를 위한 민간의 거버넌스 중심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이 거버넌스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이해 당사자들이 있어야 돼요. 이해 당사자들이. 그다음에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게 거버넌스인데 그럼 어떻게 그 달성을 하냐? 자, 자원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에요. 한정된 자원 속에서 달성을 하는 겁니다. 한정된 자원이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그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이 투철한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투철한 사명감이 없으면 안 됩니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한정된 자원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달성을 하는 건데 어떻게 달성을 하냐? 투명한 의사 결정 구조로. 그게 거버넌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민자치, 문화자치 또 시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걸 만들 때 그런 거예요. 바로 뭐냐? 공동의 목표를 우리가 달성하는 겁니다.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건데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자원이 아주 무한정 있지 않아. 아주 한정돼 있어요. 그 한정된 자원 속에서 그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로 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문화자치를 한다. 그런 방법에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정말 참여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죠? 이 당사자들이 있어야 되니까요. 그 옛날에는 이 압축 성장 시대에는 막 고도 성장하잖아요. 10%, 13%, 14% 성장할 때는 이 경제 정치가 양극화되고 사회적 관계가 도구화되고 공동체 파괴, 파편화, 삶의 질 하라, 산업 불신 확산 뭐 이런 약간 이제 빈부의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그냥 불만이 많은 거죠. 예. 근데 이럴 때는 통치자들이 이때만 해도 통치자들이 뭐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 하자 저거 하자 끌고 나가는 겁니다. 새마을 운동복 대표적인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막 끌고 가면 시민들이 쭉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합니까? 지금은 그렇게 해서 누가 한 명이라도 옵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문화 욕구가 높아졌어.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아휴, 난 진짜 뭐 이제 운동도 좀 하고 내가 좀 춤도 좀 추고 예? 좀 문화적 향수 좀 누리고 싶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 거죠. 지금 현재로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된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천 행정에서의 시민 참여인데 이거는 이제 지역 공동체 도시재생 평생교육은 우리 지금 여기 앞에 주무관들이 딱 나와 계세요. 그리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주민자치 참여예산 정책자 이런 것들이 정말 시민들이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 우리 주민참여예산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가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혹시 내가 시민참여예산제에 한 번이라도 참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저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어요. 나는 이런 예산을 좀 세워달라. 이런 예산이 난 필요하다. 근데 실제로 참여예산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하는 부서는 약간 더 생각이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런 저희가 있고 또 그 주민자치 문제도 아까 주민자치 문제는 제가 서두에 조금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그 과거의 주민자치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어떤 정책의 문제인데 사실은 주민자치가 현실적으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게 운영되지 않고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정책 제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책 제안 우리가 공모제도하고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많이 낮았죠 전에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의사결정 구조에 시민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지, 또 이 사업 실행 과정에서도 또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크지 않다. 약간 조금 형식적으로 좀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좀 바라봐집니다. 이건 뭐 인구 감소의 문제인데, 요건 뭐 이거보다는 요 끝에 요게 이제 좀 해결책인 거 이제 얘기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영수 교수가 말씀하신 건데, 사람이 계속 안 태어나니까 인구가 줄어든다 이런 문제인데, 사실 안 태어나는 건 맞습니다. 안 태어나는 건 맞는데, 지금의 어제도 그 얘기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지역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런데 막 시골 막 산골 이런데 보면 경북 봉화 뭐 이런데 막 새빨간데 이런 데가 소멸 지역이라고 이제 예상되는 지역인데, 이런 게 뭐냐면 시골에서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뭐 좀 하면은 문화자치도 안 되고, 뭐 좀 가서 뭔데 교양 강좌 듣고 싶은데 없어. 그런 지역에 뭐. 그죠? 젊은 사람들은 살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도해지로 나가는 거죠. 좀 시골로. 그죠? 시골로 좀 나가서 좀 편하게 좀 생활해 보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도시로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시골에서는 행복 품질이 좀 떨어진다.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러려면 우리 지역의 지방 권역에 어떤 순환 경제가 좀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이 정말 살기 좋다. 아까 여기 몇 분 말씀하셨는데, 나도 동천에서 태어났고 자랐지만 우리 동천이 정말 너무 좋단 말이야. 이게 정말 다른 데 가서 살기 싫다. 그래 안 떠날 거 아닙니까? 만약에 여기 삶의 질이 떨어지고 막 그러면은 다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인구 감소의 문제는 내가 이 지역에서 얼마나 정말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냐는 거죠. 근데 저는 아까 서두에 얘기한 대로 우리 관에서 그런 시민들을 참여시킬 수 있는 강력한 제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발굴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민들은 떠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한번 보세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정책적으로 주민참여예산 이제 정책 제안 뭐 다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누군가는 아까 제가 서두에 미국의 정말 미국의 제가 가장 존경하는 3대 대통령이 아이브람 링컨, 존 F 케네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인데, 이 세 분은 상당히 약간 키워드가 있어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노예 해방 선언하고 미국의 민권법을 제정하고 실제로 대통령이 된 그런 과정의 일련선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거하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거하고 뭐 근본적으로 비교는 안 되지만 그런 게 필요하다. 강력한 지도자도 필요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지역의 어떤 대표자들이 그런 정책을 입안하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포럼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시민들이 자기 의견을 발표하게끔 하고, 시민들로 하여금 스스로 내가 뭘 해볼 테니 예산을 세워달라고 졸라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거에 부합되는 정책 입안자들이 좋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 이럴 때 그런 거버넌스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잠깐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 생활문화센터 우리 최지호 씨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그거를 우리 스스로가 해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근데 이제 그런 거에서 여기서 지금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싶은 거는 이겁니다. 생활 민착형 문화 기반 조성.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여기 뭐 스마트 시티, 컴팩트 시티, 뭐 수변 공간 뭐 이쪽 있는데, 생활 밀착형 문화 기반 조성을 우리 동천 생활문화센터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최지호 씨 혼자의 힘으로는 안 되겠죠. 이거에 따른 정말 입안하면서부터 실행에 옮기기까지, 또 마을의 주민들이 늘 여기 이 센터에 와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죠. 사실 그림도 그리고 서예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합니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참여하면서 그 분야에 접근할 때 문화자치, 문화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크게 해야죠. 근데 한 가지 더 이제 작년에 예를 좀 들어보면 제가 작년에 국가 사업비 4억을 저희가 안 받았습니다. 그저 공공미술 프로젝트. 근데 그건 왜 안 되냐? 제약이 너무 많아. 뭐 이거 시민들이 주도해야 되는데 관이 주도하는 사업이야. 그 사업은 이렇게 빼고 뭐 되고 뭐 안 되고 이거 안 하고 저거 하지 말고 그 사업하다가 다 말라 죽어. 그거 진짜 그 사업하면 그 사업 안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거를 그냥 돈 우리 시민만 순수히 투자해서 그래 1억을 투자해서 해봤어. 지역 예술가들 모아놓고 당신들 토론해서 당신네들이 만들어봐. 어? 뭘 만들든지 만들어내. 막 머리를 맞대고 정말 조형물을 하냐 예술품 하냐 미술품 하냐 막 정말 토론도 하고 열띤 그 의견도 모으고 자기네들이 해서 분야별로 협업해서 작품 하나씩 만들어내가지고요. 우리 시청에도 걸고 저기 지금 자연수호평론원 갖다 놓고 저는 내년 내후년에는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공원에 우리 지역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이 늘 그냥 아무 때나 볼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동천역에 동천의 역세권이 5개입니다. 우리 동천역에 보산역 작은 정말 문화예술품을 찾아볼 수가 없어. 너무 삭막한 도시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적어도 우리 동천의 시인이 우리 시 자기가 쓴 시 하나라도 걸려 있게끔 내가 우리 동천 시민들이 만든 그 미술품 하나라도 그 역에 걸려 있어서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작품을 보고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역 문화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는 문화 자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우리 여기 문화체육과장님도 오시고 문화예술팀장님도 오셨어. 이분들이 조금은 열어줘야 돼, 길을. 야, 우리 이런 방향으로 좀 가자.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렇게 좀 해주자. 예산도 좀 세워주고 시장에 설득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약속했어요. 작년에 1억 세웠는데 올해 2억 올렸죠, 예산. 내년에는 4억을 세우고 후년에는 10억을 세워줘야 돼. 그래서 이 정말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인이 동두천에 가면 좀 살만하단 말이야. 정말 뭐 좀 할 수 있게끔 지역 기반을 만들어준다. 그런 여건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 말씀드리고 우리 동천 창활문화센터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이 뒤에서 서포트해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아까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시민 참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시민의 의견 기름도 확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 시민 소통 확대한다. 뭐 그런 거고 신뢰에 기반한 민간 거버넌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식으로 이 협치인데 정말 거기에는 우리 시민들이 그냥 막 단체장 이런 사람들이 야 우리 이거 그냥 주먹구식으로 그냥 이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거버넌스의 핵심은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에 있어요. 투명해야 돼. 서로 막 얘기해가지고 서로 이제 단체장이 그 대표가 됐든 아니면 밑에 단원이 됐든 이 사람들끼리 활발한 의사교환을 통해서 아주 투명하게 진행돼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원이 무한하지 않아요. 이 거버넌스는. 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정말 이해 당사자들이 그 공동의 목표를 향해서 투명 의사결정 구조로 투철한 사명을 가지고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거를 해보자는 거죠. 동천이 사실 변화의 직면에 있죠. 여러 가지 힘들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우리 관하고 정말 이렇게 소통하고 또 얘기하고 또 이해의 본질을 서로 토의하면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자리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과정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문화 자치를 하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포럼을 적어도 분기에 한 번 아니면 다른 분야라도 이렇게 만들어서 해보면 좀 더 낫고 좋은 정책 제안도 나오고 또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화 자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